코끼리의 마음. 톤 텔레엔 소설.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 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서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에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엣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여기에서 피루엣은 한 발을 축으로 팽이처럼 도는 발레 동작이라고 하네요. 계속 볼게요.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해는 하늘 높이 떠올라 자기 빛으로 반짝이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아래 깊은 곳, 어느 나무 밑에 누워있는 코끼리가 보였다. 코끼리의 몸 위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다. 해에게 귀가 있었다면 코끼리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코끼리는 왜 자꾸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까? 해는 생각했다. 왜 코끼리는 해가 저물 듯 천천히 내려가지 못할까? 해가 저물듯 천천히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비와 눈을 떠올려 보았다. 비와 눈도 천천히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다. 번개는 더더욱. 해는 조금 더 높이 떠올랐다. 난 춤출 일이 없어. 그래, 나는 하늘 높이 떠 있고, 세상은 내 발 아래에 있고, 나는 절대 춤을 추지 않아. 해는 자기 몸을 숨길 구름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해는 빛을 내느라 바빠서 춤을 출 여유 따윈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춤을 추기도 전에 이미 충분히 달아올라 그런 걸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해는 다시 한숨을 쉬고 개미에게 강한 빛을 비췄다. 개미는 다람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다람쥐는 자기 집 현관에 서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꺼리지 않는 개미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다. 내가 코끼리라면 나 역시 춤을 췄을 거야. 해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해도 잘 견뎌냈을 거야.
그래, 내가 코끼리라면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뎠을 거야. 해는 온 힘을 다해 강한 빛을 내리쬐며 동물들이 모두 숨을 헐떡이거나 산속이나 나무 그늘을 찾아다니거나 강물 위 연잎에서 개골거리다 물속으로 풍덩하는 모습을 보게 될 생각에 흐뭇했다. 비버는 생각했다. 내가 코끼리라면 뭘 해볼까? 비버는 강가에 자기 집에 앉아 저 멀리서 코끼리가 버드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어 아이쿠 하는 외침과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다. 그럼 나도 코끼리 코를 갖게 되는 건가? 코는 무조건 없애버려야겠어. 그 코라니. 그 코로 대체 뭘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펄럭이는 큰 귀는 그것도 없애버려야지. 정말 쓸데없는 부속품이야. 어쩌면 그런 걸 갖고 싶어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발. 우스꽝스러워 정말. 같이 없애버리자. 꼬리는 더 큼직한 걸로 바꿔야겠어. 이상하게 생긴 상아는 좀 정상적인 걸로.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날렵한 것으로 바꿔야지. 회색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이야. 색도 전부 다시 칠해야겠어. 회색만 아니면 어떤 색이든 괜찮아. 그리고 나무에 오른다고? 나라면 나무를 먼저 갉아먹겠지. 나무가 땅에 쓰러지면 꼭대기까지 편히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어디 떨어질 일도 없고. 발을 디뎌야지. 발을 디디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야. 누군가 나를 보고 놀라 쳐다보면 나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코끼리라고 해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비버라고 말해줘야지. 왜냐하면 나는 비버니까. 비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러 나갔다. 코끼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 주변 울타리를 두껍고 높게 쌓아 올리면 더 이상 코끼리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쿵 소리도 그 뒤로 한참 들리는 신음소리도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뱀잡이 수리의 편지. 친애하는 코끼리에게. 내가 당신이라면 물음표에 올라가거나 소가로나 물결표 혹은 필요한 경우 빗금이나 중가로 같은 데 올라갈 텐데요. 하지만 느낌표에는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내가 물음표에 올라간다면 매번 나를 앞서갔던 질문을 되돌아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내 대답을 말하자면 관련된 질문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풀어낼 정교하고 간결한 것이어야 해요.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면 회신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물음표 꼭대기에 도착하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먼 곳을 바라보겠어요. 대문자도 보이고 모음도 보이고 흥미진진한 자음이나 모든 비공식적 부호, 쉼표, 쌍점까지 모르는 언어로 쓰여서 읽지도 못하겠지만 나는 환희의 춤을 추며 오, 와우, 아 라고 써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진다면 나는 물음표의 등을 따라 검정 밑줄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머리에는 취소선, 목에는 붙임표, 그리고 등에는 거의 아프지는 않지만 작은 말줄임표 3개가 생기겠죠. 내가 코끼리 당신이라면 부호 모양에 따라 말 그대로 유려하게 떨어지겠어요. 마치 시인처럼요. 뱀잡이 수리가. 친애하는 코끼리에게. 다람쥐가 코끼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방금 네가 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너는 지금쯤 나무 밑 땅바닥 어딘가에 쓰러져 있겠지? 너는 아플 거고 어쩌면 여기저기가 죄다 부러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겠지. 매번 나무에 오르고 오를 때마다 떨어지는 너를 우리가 끔찍한 바보로 여긴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우리는 네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경스럽기도 해. 우리는 못하는 건 절대 안 하지만 너는 하잖아.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고민하고 재고 따지는데 너는 일단 시작하고 보잖아.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 판단할까봐 두려운데 너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같아. 코끼리야, 앞으로 널 만날 때마다 말할 것 같아서 차라리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 우리는 그동안 너에게 더 이상 나무에 오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쯤은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너라면 절대 다시는 아무 데도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처럼 나무 위에서 춤을 춰보고 싶고 쿵 하고 세게 떨어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코끼리야, 우리 말 듣지 말고 계속 나무에 오르길 바라. 다람쥐는 펜을 내려놓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도 불지 않는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멀리서 코끼리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야, 아우. 다람쥐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는 찢어버렸다. 참나무 밑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코끼리에게 다가갔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다람쥐가 중얼거렸다. 네. 다람쥐가 코끼리가 떨어져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바로 쏜살같이 찾아간 것 같아요. 다리도 짧은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을까요? 코끼리를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에요. 코끼리의 마음을 묘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잠 못 이룬 밤에 코끼리가 끄적거린 일기라는 건데요. 코끼리가 사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춘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깨닫고 싶지 않고, 맞서고 싶지 않고,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코끼리이고, 그냥 나무에 오르고 싶어. 나무에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나만의 예술이야.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더라도 뭐 어때? 실패하는 것은 나만의 예술이야.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해낸 존재야. 세상의 모든 것은 제각각 유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거야. 세상에는 태양도 하나, 달도 하나, 그리고 인생도 단 한 번뿐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뿐인 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도는 알아도 되잖아? 떨어지는 것의 반대는 뭘까? 올라가는 걸까? 아니야. 어딘가 궁지에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겠지. 떨어지는 건 부스러기 같은 거야. 아픔도 그래. 계획도, 약속도, 상식도, 후회도, 수치심도 다 부스러기 같은 거야.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나무에 오르는 건 아니야. 춤을 추는 것도, 이른 아침 나무 꼭대기에서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보는 것도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옳은 결정을 좋아하지 않아. 이제야 알겠어. 현명하고 신중하고
숙고 끝에 내린 결정들. 나는 잘못된 결정이 좋아. 즉흥적으로 내린 매일 되풀이하는 그런 결정들. 사실은 나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한쪽 귀를 찰싹 때리거나 부러진 갈비뼈를 한 방 내리친 뒤에야 말하겠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야. 이제 알겠니? 하지만 내가 뭐라고 화를 내겠어. 쓸모없고 구제불능인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춘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 아무도 나처럼 춤을 추지 않아. 아무도 나처럼 떨어지지 않아. 나는 오늘 강인했다. 모두 나를 축하해 주었지. 코끼리, 너 오늘 엄청 강인하구나. 선물을 주고 케이크를 구워주고 노래까지 불러주었어. 마치 내 생일인 것처럼. 그들은 내가 존경스럽다고, 내가 아주 강인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그걸 아는 건 다만 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들은 내 눈물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환희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일 거라며 자기들도 눈물이 난다고 한번 보라고 했다. 오늘 내가 강인해 보였던 것은 잔디밭, 참나무 아래 등을 기대고 온종일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강인했던 게 아니라 아팠다. 나에게 부족한 건 내가 언제나 떨어진다는 깨달음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를 뿐이다. 나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오르지 않겠지. 앞으로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결코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겠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불행. 나는 깨닫고 싶지 않고, 맞서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알고 싶지 않고,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코끼리이고, 그냥 나무에 오른다. 나무야, 들어봐. 내가 설명해 볼게.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건 나의 목적이 아니거든. 나에게는 목적이 없고, 목적이 뭔지 알았던 적조차 없어. 나무야, 나에게 원하는 걸 말해줘. 내가 바스락대는 거, 내가 머리 숙여 절하는 거, 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거, 종달새가 내 귓가에서 노래하는 거, 뭐든지 말만 해줘. 다 좋으니까. 떨어지는 대가로. 오, 나무들아. 왜 살랑거리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니? 가지들은 갈라지고 잎사귀에 이슬리로 햇살이 떨어지는데 왜 생각이란 걸 하지 않니? 생각 좀 해봐. 너희 중 한 나무 아래 등을 기댄 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라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무에 오르는 걸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을 생각할 수 있고, 멀리 바다를 생각할 수 있고, 떨어지는 것도, 통증도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가장 지독한 통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시 그 통증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통증을 피해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통증 뒤에 숨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왜 나는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지? 나무에 오르는 내 모습을 내가 본다면 회색 덩어리가 몸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모습이겠지? 차마 쳐다보기 힘들 것 같아. 대체 나의 수치심은 어디로 간 걸까? 누구 내 수치심 못 봤니? 그 다음은 역시 또 떨어지는 모습일 거야. 물론 다시 나무에 오르겠지. 흙투성이 회색 덩어리가. 분명한 건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
저도 오늘부터 코끼리로 살아보려고 해요. 묵묵하게 나무를 오르고 쿵 떨어져서 신음소리도 내고요. 아프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발레의 그 동작, 팽이처럼 빙글빙글 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코끼리가 되겠죠? 저도 이런 코끼리가 되어보고 싶네요.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읽어드린 책은 코끼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끼리의 마음, 톤 텔레엔 소설.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 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서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에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엣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여기에서 피루엣은 한 발을 축으로 팽이처럼 도는 발레 동작이라고 하네요. 계속 볼게요.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해는 하늘 높이 떠올라 자기 빛으로 반짝이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아래 깊은 곳, 어느 나무 밑에 누워있는 코끼리가 보였다. 코끼리의 몸 위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다. 해에게 귀가 있었다면 코끼리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코끼리는 왜 자꾸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까? 해는 생각했다. 왜 코끼리는 해가 저물 듯 천천히 내려가지 못할까? 해가 저물듯 천천히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비와 눈을 떠올려 보았다. 비와 눈도 천천히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다. 번개는 더더욱. 해는 조금 더 높이 떠올랐다. 난 춤출 일이 없어. 그래, 나는 하늘 높이 떠 있고, 세상은 내 발 아래에 있고, 나는 절대 춤을 추지 않아. 해는 자기 몸을 숨길 구름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해는 빛을 내느라 바빠서 춤을 출 여유 따윈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춤을 추기도 전에 이미 충분히 달아올라 그런 걸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해는 다시 한숨을 쉬고 개미에게 강한 빛을 비췄다. 개미는 다람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다람쥐는 자기 집 현관에 서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꺼리지 않는 개미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다. 내가 코끼리라면 나 역시 춤을 췄을 거야. 해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해도 잘 견뎌냈을 거야. 그래, 내가 코끼리라면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뎠을 거야. 해는 온 힘을 다해 강한 빛을 내리쬐며 동물들이 모두 숨을 헐떡이거나 산속이나 나무 그늘을 찾아다니거나 강물 위 연잎에서 개골거리다 물속으로 풍덩하는 모습을 보게 될 생각에 흐뭇했다. 비버는 생각했다. 내가 코끼리라면, 뭘 해볼까? 비버는 강가에 자기 집에 앉아 저 멀리서 코끼리가 버드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어 아이쿠 하는 외침과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다. 그럼 나도 코끼리 코를 갖게 되는 건가? 코는 무조건 없애버려야겠어. 그 코라니. 그 코로 대체 뭘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펄럭이는 큰 귀는 그것도 없애버려야지. 정말 쓸데없는 부속품이야. 어쩌면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발. 우스꽝스러워 정말. 같이 없애버리자. 꼬리는 더 큼직한 걸로 바꿔야겠어. 이상하게 생긴 상아는 좀 정상적인 걸로.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날렵한 것으로 바꿔야지. 회색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이야. 색도 전부 다시 칠해야겠어. 회색만 아니면 어떤 색이든 괜찮아. 그리고 나무에 오른다고? 나라면 나무를 먼저 갉아먹겠지. 나무가 땅에 쓰러지면 꼭대기까지 편히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어디 떨어질 일도 없고. 발을 디뎌야지. 발을 디디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야. 누군가 나를 보고 놀라 쳐다보면 나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코끼리라고 해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비버라고 말해줘야지. 왜냐하면 나는 비버니까. 비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러 나갔다. 코끼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 주변 울타리를 두껍고 높게 쌓아 올리면 더 이상 코끼리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쿵 소리도 그 뒤로 한참 들리는 신음소리도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뱀잡이 수리의 편지. 친애하는 코끼리에게. 내가 당신이라면 물음표에 올라가거나 소가로나 물결표 혹은 필요한 경우 빗금이나 중가로 같은 데 올라갈 텐데요. 하지만 느낌표에는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내가 물음표에 올라간다면 매번 나를 앞서갔던 질문을 되돌아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내 대답을 말하자면 관련된 질문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풀어낼 정교하고 간결한 것이어야 해요. 음,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면 회신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물음표 꼭대기에 도착하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먼 곳을 바라보겠어요. 대문자도 보이고 모음도 보이고 흥미진진한 자음이나 모든 비공식적 부호, 쉼표, 쌍점까지 모르는 언어로 쓰여서 읽지도 못하겠지만 나는 환희의 춤을 추며 오, 와우, 아 라고 써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진다면 나는 물음표의 등을 따라 검정 밑줄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머리에는 취소선,
목에는 붙임표, 그리고 등에는 거의 아프지는 않지만 작은 말줄임표 3개가 생기겠죠. 내가 코끼리 당신이라면 부호 모양에 따라 말 그대로 유려하게 떨어지겠어요. 마치 시인처럼요. 뱀잡이 수리가. 친애하는 코끼리에게. 다람쥐가 코끼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방금 네가 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너는 지금쯤 나무 밑 땅바닥 어딘가에 쓰러져 있겠지? 너는 아플 거고 어쩌면 여기저기가 죄다 부러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겠지. 매번 나무에 오르고 오를 때마다 떨어지는 너를 우리가 끔찍한 바보로 여긴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우리는 네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경스럽기도 해. 우리는 못하는 건 절대 안 하지만 너는 하잖아.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고민하고 재고 따지는데 너는 일단 시작하고 보잖아.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 판단할까봐 두려운데 너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같아. 코끼리야, 앞으로 널 만날 때마다 말할 것 같아서 차라리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 우리는 그동안 너에게 더 이상 나무에 오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쯤은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너라면 절대 다시는 아무 데도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처럼 나무 위에서 춤을 춰보고 싶고 쿵 하고 세게 떨어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코끼리야, 우리 말 듣지 말고 계속 나무에 오르길 바라. 다람쥐는 펜을 내려놓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도 불지 않는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멀리서 코끼리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야, 아우. 다람쥐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는 찢어버렸다. 참나무 밑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코끼리에게 다가갔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다람쥐가 중얼거렸다. 네. 다람쥐가 코끼리가 떨어져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바로 쏜살같이 찾아간 것 같아요. 다리도 짧은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을까요? 코끼리를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에요. 코끼리의 마음을 묘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잠 못 이룬 밤에 코끼리가 끄적거린 일기라는 건데요. 코끼리가 사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춘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깨닫고 싶지 않고, 맞서고 싶지 않고,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코끼리이고, 그냥 나무에 오르고 싶어. 나무에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나만의 예술이야.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더라도 뭐 어때? 실패하는 것은 나만의 예술이야.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해낸 존재야. 세상의 모든 것은 제각각 유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거야. 세상에는 태양도 하나, 달도 하나, 그리고 인생도 단 한 번뿐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뿐인 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도는 알아도 되잖아? 떨어지는 것의 반대는 뭘까? 올라가는 걸까? 아니야. 어딘가 궁지에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겠지. 떨어지는 건 부스러기 같은 거야. 아픔도 그래. 계획도, 약속도, 상식도
후회도 수치심도 다 부스러기 같은 거야.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나무에 오르는 건 아니야. 춤을 추는 것도 이른 아침 나무 꼭대기에서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보는 것도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옳은 결정을 좋아하지 않아. 이제야 알겠어. 현명하고 신중하고 숙고 끝에 내린 결정들. 나는 잘못된 결정이 좋아. 즉흥적으로 내린 매일 되풀이하는 그런 결정들. 사실은 나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한쪽 귀를 찰싹 때리거나 부러진 갈비뼈를 한 방 내리친 뒤에야 말하겠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야. 이제 알겠니? 하지만 내가 뭐라고 화를 내겠어. 쓸모없고 구제불능인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춘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 아무도 나처럼 춤을 추지 않아. 아무도 나처럼 떨어지지 않아. 나는 오늘 강인했다. 모두 나를 축하해 주었지. 코끼리, 너 오늘 엄청 강인하구나. 선물을 주고 케이크를 구워주고 노래까지 불러주었어. 마치 내 생일인 것처럼. 그들은 내가 존경스럽다고, 내가 아주 강인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그걸 아는 건 다만 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들은 내 눈물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고. 환희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일 거라며 자기들도 눈물이 난다고 한번 보라고 했다. 오늘 내가 강인해 보였던 것은 잔디밭, 참나무 아래 등을 기대고 온종일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강인했던 게 아니라 아팠다. 나에게 부족한 건 내가 언제나 떨어진다는 깨달음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를 뿐이다. 나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오르지 않겠지. 앞으로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결코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겠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불행. 나는 깨닫고 싶지 않고 맞서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알고 싶지 않고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코끼리이고 그냥 나무에 오른다. 나무야, 들어봐. 내가 설명해 볼게.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건 나의 목적이 아니거든. 나에게는 목적이 없고 목적이 뭔지 알았던 적조차 없어. 나무야, 나에게 원하는 걸 말해줘. 내가 바스락대는 거, 내가 머리 숙여 절하는 거, 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거, 종달새가 내 귓가에서 노래하는 거, 뭐든지 말만 해줘. 다 좋으니까. 떨어지는 대가로. 오, 나무들아. 왜 살랑거리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니? 가지들은 갈라지고 잎사귀에 이슬리로 햇살이 떨어지는데 왜 생각이란 걸 하지 않니? 생각 좀 해봐. 너희 중 한 나무 아래 등을 기댄 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라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무에 오르는 걸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을 생각할 수 있고, 멀리 바다를 생각할 수 있고, 떨어지는 것도, 통증도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가장 지독한 통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시 그 통증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통증을 피해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통증 뒤에 숨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왜 나는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지? 나무에 오르는 내 모습을 내가 본다면
회색 덩어리가 몸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모습이겠지? 차마 쳐다보기 힘들 것 같아. 대체 나의 수치심은 어디로 간 걸까? 누구, 내 수치심 못 봤니? 그 다음은 역시 또 떨어지는 모습일 거야. 물론 다시 나무에 오르겠지. 흙투성이 회색 덩어리가. 분명한 건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 저도 오늘부터 코끼리로 살아보려고 해요. 묵묵하게 나무를 오르고 쿵 떨어져서 신음소리도 내고요. 아프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발레의 그 동작, 팽이처럼 빙글빙글 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코끼리가 되겠죠? 저도 이런 코끼리가 되어보고 싶네요.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읽어드린 책은 코끼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